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주식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종종 듣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니스트님, 머니버드님,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잡고 하세요?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마도 저희들의 스타일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크게 보고 하는 사람일까, 뭐 짧게 치는 사람일까,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기준점을 맞춰서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딱히 목표 수익률이라던가 손절 라인이라던가 이런 걸 안 잡고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면 목표 수익률 손절 라인 없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거 없이도 주식을 할 수 있나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으니까. 주식이 등락을 하다 보면 그 흐름에 맞춰서 몇 퍼센트 정도에 팔면 좋겠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몇 퍼센트 되면 떨어지면은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거고, 그걸 지키려고 해야 최소한 중수라도 되는 걸 텐데,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목표 수익률도 없고 손절 라인도 없어?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께 왜 그렇게 주식을 하는지 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목표 수익률 없고 손절 라인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저희만의 생각과 그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방법적인 것까지 좀 곁들여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시켜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10,000원 올라갈 때 한 11,000원 좀 아래서 1,500원 정도에 그냥 적당하게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런 데가 보이죠? 최고점 부근이 14,900원.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정고점까지는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꼬다리 남긴 거니까, 그 다음에 음봉으로 빠졌으니까 이거 15,000원은 좀 과한데,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14,000원. 나는 정고점 플러스 여기서도 걸려있는 13,000으로 보겠다. 목표를 잡았어요. 이 자체를 잘못됐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요렇게 많이 한다는 거 정도는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실전에서 의미가 떨어져서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서예요. 보세요. 여기서 한 1,500원에 잘 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여기를 터치를 안 해주고, 근데 분명히 1,500원에 산 것보다는 상승을 줬다가 빠집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든 스윙을 하든 어떤 경우에서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건 아실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한 목표 가격 또는 어떤 목표 수익률까지 어떤 고비 없이 그냥 잘 가는, 그렇게 잘 흘러가준 종목이 태어나서 매매해가지고 몇 개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걸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소수일 거예요. 그만큼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걸 확률로 얘기하게 되면 되게 낮은 확률인 거죠. 저는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그 낮은 확률에 기대서 가는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투자를 하는데 수익인데, 그러면은 이걸 왜 다 버려야 되지? 이걸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를 과감하게 뺍니다. 왜냐? 나한테 중요한 건 수익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아니면은 내가 매매를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수익을 내겠어, 이 디테일함을 완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디테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수익을 반드시 내겠어, 수익을 자주 내겠어, 수익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겠어, 요런 데에서 훨씬 더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목적을 정하는 데 디테일은 저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를 정하는 것만으로 주식이 잘못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정한 그 뒤에 뭔가를 잘하는 방법을 익혀서 하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이 어렵게 한다, 주식을 굳이 내가 어려운 판에 뛰어들어가서 어렵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되게 별로다, 이 방법은 막 허접하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골프를 치는 데 있잖아요. 팔도 휘두르죠. 당연히 팔을 휘두릅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려면. 근데 몸을 적절하게 다 쓰면서 밸런스 있게 휘두르면서 유연하게 휘둘러서 공을 멀리 보내고 정확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굳이 팔로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는 이제 딱 정해둔 대로 나는 안 움직여야지, 요만큼만 움직여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팔로만 힘들으려고 하면 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힘이 좋거나 뭐 유연하거나 뭐 능력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몸을 잘 쓰는 게, 그 중에서
중에서도 중요한 이제 코어를 쓰고 골반을 돌리는 게 그게 이제 더해지면 훨씬 더 쉽고 재밌고 유연하게 잘할 수 있는데 굳이 핸디캡을 주는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뭐 방금 전에 되게 좋은 이제 골프 예시를 들어줬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골프나 테니스, 탁구 이런 거에서 허리, 골반을 쓴다. 이게 더 상위 개념이고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문화적으로 대중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상위 개념이 무엇인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이건 취사 선택일지 몰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달라요. 저는 거기에 약간의 회의감 그리고 이건 아닌데 하는 저만의 소신이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랑 목표 수익률이죠. 마이너스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정해두고 이 매매하는 게 방금 전에 운동에서 얘기했었던 팔만 휘둘러는 그런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팔만 휘둘러도 테니스 칠 수 있고요. 골프 칠 수 있고요. 탁구도 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팔만 열심히 쓰다 보면은 팔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잘하게 되는 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있는 것처럼 요렇게만 해서는 부상 위험도 쉽고 잘하게 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 거는 대중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모두 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아까 운동에서 허리를 쓰는 것처럼 더 상위 개념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위 개념의 그런 형태의 매매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되게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인데 이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인데 인식 때문에 이게 뒤바뀌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죠. 그죠. 제가 운동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골프를 팔로만 치면은 좀 쉽죠. 처음에 배워서 치기는 쉬워요. 몸을 다 쓰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골퍼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탁구 테니스 같은 것들도 막 선수처럼 몸 다 쓰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그런 분들도 내가 진짜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처럼 하기 위해서는 저 어려워 보이는 온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히고 하나씩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곤해서 안 하는 선택을 할 뿐이지. 근데 주식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딱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하면 마치 이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은 좀 반대죠. 실제로 해보면요. 잘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번거롭고 어려워 보이고 막 저희가 말하는 리밸런싱이니 뭐니 막 계속 물린 주식을 관리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훈련을 좀 하면. 그래서 사실 배우기도 이게 더 나아요. 써먹기도 낫고 부상 위험도 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저거는 프로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애들은 이거 하는 게 나아. 막 그렇게 스스로 잘못 정한다는 거죠.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 돈이 얼마가 있든 뭐 직장인이든 프로가 아니든 프로든 그냥 이게 여기로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고 더 문제는 아까 원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들만의 세상이야. 무조건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은 있어야 주식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건 주식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분들까지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쪽으로 오세요라는 거를 좀 설득시켜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네요. 비 새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여기서 농구를 하는데 물이 새고 있는데 여기서 농구를 잘하는 방법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기술 있겠죠. 근데요, 애초에 이렇게 비 새고 있는 운동장이 아닌 비 안 새고 있는 운동장에 들어와서 농구를 한다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체육관 바닥에 물기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물기부터 닦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예시했었던 1,500원 요렇게 해서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의 흐름이 꺾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잘 자를까? 손절 라인을 잡는 거죠. 이거 손절 라인 잘 잡는 거는 누군가는 10,000원으로 잡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9,000원으로 잡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8,000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손절 라인을 잡느냐에 따라서 각각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요, 이 손절 라인을
체육관을 세우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비 오는 체육관 안에서 농구를 하듯이 비가 온 위에서 물 위에서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단순히 잘하는 것보다 저는 상위 개념이 손절할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체육관 지붕 막는 게 먼저겠죠. 비가 막 내리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손절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보다는 손절할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게 더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리밸런싱을 조금 빨리 한다, 그리고 처음에 매매를 할 때 비중 조절을 해주면서 한다, 이런 것들이요 손절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손절할 상황을 안 만드는데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손절할 상황 안 만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어? 또는 에이 그거 너무 귀찮고 어려워 등등의 이유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게 아까 전에 운동에서 팔 쓰고 허리 쓰는 것처럼 당연히 선택받아야 되는 상위 개념이자 취사 선택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있어도 훨씬 더 좋다라는 정도의 당연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이게 뒤집어져 있어서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진짜 잘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오늘 해줬던 얘기를 좀 곱씹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얘기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할 얘기도 되게 많아지는 게, 듣는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손절을 하는 이유는 손절 라인을 뭐 잡아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것도 있지만 손절을 해서 더 나은 주식으로 갈아타기 위함도 있는 거다. 이걸 뭐 리밸런싱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관리하다 보면 다른 기회를 놓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의 문제로 또 끌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주식 투자 방법적인 것들을 종목에 유연하게 이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종목을 어차피 고르잖아요. 종목을 잘 고르든 못 고르든 고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일단은 그 고른 종목으로 어떻게 지붕에 물 안 새게 매매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잘라야 다른 종목으로 이사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이상해요. 스스로 매매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논리면은 그냥 종목 잘 골라서 저희가 말한 대로 해서 그냥 수익 그냥 제대로 내면 돼요. 그냥 마치 저희는 종목을 못 고르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신은 종목을 잘 고르니까 이걸 잘라내고 다른 데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잘라낸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종목 못 고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는 어니스님 얘기하신 대로 스스로 본인 주식 못하고 있다는 걸 응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본인들은 잘 모른다. 사실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니스팀하고 한참 막 논쟁도 하고, 뭐 그래도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러면서 한참 따지기도 하고 막 배우는 와중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참 그게 부질없었던 생각이구나, 정말 모르는 철부지가 하는 말이었구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저희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목표 수익률, 손절 라인, 그리고 이건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늘 궁금해하는, 손절 안 하고 수익 제대로 내려면 주식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해놨으니까 좀 같이 보면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전 매매 같이 하면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개념을 하나하나 다 체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실전 투자 클럽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확인하시면은 투자 클럽 가입 안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데 거기 오시면은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인연이 될 거고, 누구보다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어니스트님이 종목 다 골라가면서 매매 결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